안녕하세요. 연세자연치과 곽영준입니다. 오스템과 대한치과 근관치료학회가 함께하는 근관치료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근관치료가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러버댐과 엔도 엑스레이입니다. 먼저 러버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버댐 시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루틴한 러버댐, 그냥 아무거나 쉽게 살 수 있는 저런 걸 사용을 하는데 7번이나 뭐 프랩덴치아 같이 좀 어려운 그런 근관치료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댐이라고 보다 쫀쫀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크기는 주로 6x6인치, 그리고 두께는 미디움 정도의 두께, 그리고 라텍스 프리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아래와 같은 이런 펀치를 선호하고요. 뭐 구멍에 따라서 어떤 치아를 뚫어야 될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펀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저렇게 홀 주변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데요. 이런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찍었을 때 러버댐이 잘 뚫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구멍에 있는 그 러버를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제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클램프를 걸 때 그 부위가 위크 포인트가 돼서 러버댐 시트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버댐 홀 주변에 스크래치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버댐 클램프는 저는 근관치료할 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6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대구치에 201번, 프랩된 대구치나 좀 작은 대구치에는 14번, 소구치는 206번, 그리고 뭐 프랩된 뭐 17번 같은 그런 대구치, 그런데 이제 208번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에 210번, 하악 전치에 212번, 뭐 상악 프랩된 전치에도 212번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러버댐 시트에 클램프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램프를 끼울 때는 홀을 한쪽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먼저 한쪽을 쭉 잡아당긴 다음에 넣어야 두 번째 게 쉽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게 되면은 두 번째 거를 넣다가 이제 러버댐 시트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포셉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우측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좌측에 있는 포셉에 비해서 한 1, 2mm 정도가 더 벌어지는데요. 근관치료를 하다 보면 그렇게 1, 2mm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러버댐 프레임은 주로 많은 분들이 왼쪽 같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근관 치료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파일을 꽂고 이게 워킹 랭스를 이제 잴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프레임하고 파일하고 겹쳐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아를 좀 윤곽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도식화 해 놓은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러버댐을 한번 환자 입안에 걸어 보겠습니다.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지나서 살살 아기 다루듯이 하면서 넣어야 잇몸을 찝지 않고요. 프레임을 걸 때는 러버댐 상형부터 거는데 이렇게 걸고 접어서 환자가 바로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린 다음에 하나씩 당겨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근관 치료할 때 보통 이렇게 주름이 좀 가지 않게 접으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을 제칠 때는 팔라탈은 손으로 이렇게 받쳐 놓은 다음에 젖히면 좀 텐션이 적어서 잘 안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20에서 30초 정도 투자해서 러버댐을 걸면 좋은데요. 러버댐을 거는 그런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오른쪽은 구멍의 홀을 정확히 뚫은 거고, 왼쪽은 그 위치가 너무 가깝거나 아니면 너무 버컬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렇게 당겼을 때 그쪽으로 진지바가 보이는 것을 현재 보고 계시는 겁니다. 홀과 홀 사이의 거리는 4분의 1인치, 약 6.3mm 정도로 뚫으면 되는데, 치아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치아 배열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뚫을 때는 크라우딩, 스페이싱, 미싱, 그리고 버컬이나 링걸의 액토픽 이럽션까지 고려를 해서 뚫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러버댐 시트를 프레임에 건 다음에 이렇게 환자 입안에 이렇게 딱 대서 거기다가 이제 네임펜으로 점을 찍어서 뚫으면 되는데, 주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인사이잘 엣지의 중심, 구치부 같은 경우는 오클루잘 플레인의 중심, 이렇게 주로 이제 센터를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신 러버댐 그 건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례는 11, 12, 13번을 근관 치료를 하기 위한 날에 러버댐을 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저 20번대 있는 저 치아는 러버댐 시트 위로 클램프가 걸려 있는 거죠. 더블 206번 클램프를 걸어 놓은 상태인데 10번 때는 러버댐 홀을 뚫고 이제 걸은 거고 20번 때는 러버댐 위에 걸었다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러버댐의 인버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러버댐을 건 다음에 러버댐과 그러니까 치아와 러버댐 시트 사이에 이렇게 익스플로러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싹 돌려주면은 러버댐이 치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이 썰커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타액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플릿댐 테크닉입니다. 근관 치료를 할 치아에 그 클램프를 걸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뒤에 치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러버댐을 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냥 치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웨젯을 이용할 수도 있고 웨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치아 같이 이제 이 치아가 17번 치아였는데 이렇게 7번 같이 뒤에 스플릿댐 테크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레진 코아를 대충이라도 쌓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억세스 오프닝을 다시 해서 근관 치료를 한다면 루틴 엔도로 바꿔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러버댐 인벌전을 했는데도 계속 타액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라실 같은 제품으로 막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나는 개원이로서 좀 비용이 부담된다 하실 때는 러버댐을 다시 클램프를 들어서 러버댐 시트를 그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다시 찝어주는 리포셉 테크닉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데 그냥 제가 한번 지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교정할 때도 러버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 위로 클램프가 넘어가면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셉이 1mm, 2mm가 더 벌어지면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돼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구나 장비 이런 거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버댐 상현입니다. 러버댐 상현이 좌측 그림과 같이 좀 낮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근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그 침이 술자의 손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이셉틱한 환경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같이 환자가 숨은 쉴 수 있으면서 가급적 위로 좀 상현을 올려주게 되면은 보다 근관 치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코가 막히는 환자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하는 부위에서 가장 먼 쪽으로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은 환자가 좀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실인데요. 아까 스플릿댐 테크닉 말씀드릴 때 이제 치실 사용법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치실을 어떻게 이렇게 묶는지 그걸 좀 약간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엄지와 검지에 치실을 걸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검지에 겁니다. 그 다음에 벌려서 방금 했던 과정을 한 번을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치실이 마치 올가미처럼 만들어져서 저걸 당기면은 점점 치실이 조여지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엔도 레디올로지입니다. 근관 치료에서 엑스레이를 잘 찍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찍은 엑스레이가 좋은 엑스레이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위치하고 콘컷이 없고 에이펙스부터 한 3mm 정도가 더 나와서 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뭐 파일이나 뭐 걸어퍼처 콘이 서로 겹치지 않게 찍으면 좋고 경사지지 않게 찍으면 좋고 클램프가 걸려 있다면 가급적 클램프에 버컬 클램프와 링걸 클램프는 겹쳐지는 것이 더 좋은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센서의 줄이 보이지 않아야 좋은 엑스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관치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장의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그 증례인데요. 이렇게 초진 사진을 찍고 IF 2장, MF 2장, 콘피팅 2장, 캐날 필링 2장, 그리고 크라운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에서 앞 단계와 비교하면서 현재 근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특히 워킹 랭스의 어떤 뭐 짧거나 길지는 않은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근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내 근관 치료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엑스레이를 자주 찍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서 방금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엑스레이의 개수는 뭐 초지는 뭐 1장 아니면 2장, 그리고 IF는 2장, 캐날 필링 2장, 그리고 뭐 크라운까지 이렇게 찍어서 뭐 한 최소한 6장 정도 이렇게 찍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트리트먼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6장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차이가 있다면 앞서는 프라이머리 엔도 혹은 이니셜 엔도 할 때는 뭐 IAF를 찍었다면은 리트리트먼트 할 때는 MAF를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GP콘을 잘 제거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엑스레이를 잘 찍기 위한 방법을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것, 그리고 상악, 하악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상악인데요. 이렇게 빔이 조사가 됐을 때 버컬 쪽에 걸려있는 클램프와 링걸 쪽에 걸려있는 클램프가 센서에 찍히게 되죠. 그럴 때 항상 버컬 쪽에 걸려있는 클램프가 오크루젤 플레인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엑스레이가 있을 때 오크루젤 플레인에 가까운 이것이 버컬 클램프고, 또 상대적으로 먼 것이 링걸 클램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높여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여서 찍게 되면은 버컬 클램프와 링걸 클램프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아도 약간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샷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선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러버댐 클램프와 파일이 겹쳐서 보이기는 하지만 잘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램프 홀이 보인다. 이거는 잘못 찍은 엑스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왜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올려서 찍느냐? 이것은 대부분 에이펙스가 잘려서 그렇습니다. 진지바 레벨이 이렇게 있다고 CT상으로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센서를 대고 찍으면은 팔라탈 이쪽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콘을 올려서 찍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라탈 볼트 쪽으로 그대로 수평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팔라탈이 잘 나오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쪽은 좀 잘릴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팔라탈에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수평 이동만 하면서 팔라탈 볼트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에이펙스가 잘리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그런 좋은 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치부도 이렇게 해서 약간 비틀어서 찍을 때 이런 일롱게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이것을 정각으로 팔라탈 볼트로 조금 올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샷들을 앞에 거 보고 그 다음 걸 찍고, 또 앞에 걸 보고 그 다음 걸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리즈 샷이 굉장히 비슷한 샷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팔라탈 볼트가 낮은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촬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악에서 가장 많이 또 직원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밑에서 사실 찍는 거거든요. 밑에서 찍다 보면은 이것도 쇼트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하악 대구치 같은 경우는 링걸로 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아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램프의 버컬 쪽과 링걸 쪽이 벌어지는 이런 샷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밑으로 만약에 더 내린다 그러면 네, 아까 상악에서 보던 것과 같이 클램프 홀이 보이고 뭐 하악에서는 가끔 맨디블러 코티컬 본까지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못 찍은 거죠. 하악도 상악과 마찬가지로 수평에서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야 버컬과 링걸 쪽이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접근을 해서 촬영을 해야 정말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찍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컬 클램프와 링걸 클램프가 정확히 겹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원한테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직원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직원인 거죠. 아까 같이 뭐 에이펙스는 나왔지만 클램프의 버컬과 링걸 그 윙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샷입니다. 그렇지만 하악 전치부는 버컬로 라비오 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래에서 이렇게 찍어야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악 전치부에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상한 샷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치의 폭입니다. 이렇게 넓은 아치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아치가 좁은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희 직원이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 센서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직원이 안 그래도 이걸 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촬영을 한 게 이렇게 비틀어서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도 네, 이상하게 좀 늘어진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같이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마우스 플로우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마우스 플로우는 굉장히 넓어요. CT상에서도 보셔도 이건 다 연조직이기 때문에 누르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센서를 대지 마시고 센서를 조금 더 마우스 플로우 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미루게 되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더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때 왜 그랬냐면 여기 토러스 맨디블라리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걸려서 그거를 피해서 막 비틀어서 찍느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SLOB예요. Same Lingual Aperture Buckle. 뭐 우리가 학부에서도 배웠던 건데요. 엑스레이가 이렇게 조사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체의 오브젝트에 버컬에도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있고 링걸에도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사 빔을 이렇게 미지얼로 틸팅해서 촬영을 하면은 오브젝트는 저쪽에 가서 찍히게 되는데 버컬에 있던 물체는 오브젝트보다 상대적으로 디스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링걸 쪽에 있었던 물체는 오브젝트보다 상대적으로 미지알 쪽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알로 조사 빔을 틀었을 때 미지알에 찍히는 것은 링걸이다. 그리고 미지알로 틀었을 때 디스탈에 찍히는 것은 버컬이다. 그래서 same 링걸, 아파지 버컬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이 올소 앵글이고 오른쪽이 미지얼 쉬프트예요. 미지얼 쉬프트를 했더니 미지얼 캐널의 MB와 ML 이것들이 결국엔 다시 이렇게 겹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타입 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캐널, 한 개의 포라문, 이게 타입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탈은 올소 앵글에서는 약간 벌어져 있었는데 미지얼로 틀었더니 이게 더 벌어졌어요. 이걸로 봐서는 미지오 링걸 쪽이 미지얼로 디스토 링걸 쪽이 미지얼로 빠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캐널이 디스토 버컬이고 어떤 캐널이 디스토 링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악을 찍을 때는 삼지창 모양이 나오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왼쪽 같은 모양은 약간 삼지창이 팔라탈에서 디스토 버컬로 좀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미지얼로 치우쳐서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벽한 삼지창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팔라탈과 MB 캐널이 겹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삼지창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 팔라탈이 디스토 버컬 쪽으로 가면 되니까 디스탈 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삼지창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치아. 일단 DB와 팔라탈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루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가 뭐 더 있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MB고 어떤 게 MB2 캐널일까요? 다시 한번 삼지창을 보게 되면은 삼지창은 MB와 팔라탈과의 거리와 DB와 팔라탈 간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라탈이 약간 미조 버컬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거는 삼지창에서 미지혈로 쉬프트한 샷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혈 쪽으로 빠져 있는 게 링골에 존재하는 MB2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와 17번 치아의 에이펙스가 겹쳐진 그런 증례입니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는 치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버컬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와 치아와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지알로 시프트를 하거나 디스탈로 시프트를 하면 되는데 이 샷에서는 지금 디스탈로 시프트를 해서 버컬에 있는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를 미지알로 뺀 거죠. 그래서 아파짓 버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디스탈로 간 것을 이 팔라탈 캐널이 디스탈로 빠진 거를 보고 또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프록시말 오버랩입니다. 지금 이게 퍼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저 빨간 별 모양으로 조사 빔이 들어간 거고 오른쪽은 디스탈로 시프트를 해서 6번과 7번 사이로 빔이 조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디스탈이 원래 2개의 근관이었는데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근관이 SLOB에 의해서 디스토 링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탈로 뺐더니 합쳐졌으니까 미지알에 있었던 것이 디스탈, 그러니까 링걸에 있었던 그런 캐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증례에서도 올소 앵글로 들어갔을 때 6번과 7번 사이가 저렇게 프록시멀이 보이게 이렇게 찍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미지알로 시프트 했더니 이제는 5번과 6번 사이에 거의 겹쳐지는 게 없게 지금 빔이 조사가 됐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사랑니입니다. 사랑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지알로 시프트를 했는데 사랑니는 오히려 7번하고의 간격이 멀어졌죠. 따라서 아하, 요 사랑니는 47번보다 버컬 쪽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근관 치료할 때 엑스레이를 잘 찍을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예쁜 시리즈 샷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